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사드 사태로 인한 중국 정부의 한한령이나 메르스 사태, 세월호 참사 등 외부의 충격이 있을 때마다 관광산업 비중이 높은 제주는 지역 경제가 휘청거렸었는데요. 이 코로나19 충격은 관광뿐 아니라 제주 경제 전반에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2호 해수욕장 부근의 한 관광호텔. 코로나19의 여파로 요즘 객실 투숙률은 20%를 밑돌면서 하루하루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업원 절반 정도가 자의반 타의반 그만두거나 휴직한 상태. 올해 1월 달도 지금 한 20%대고 2월 달도 현재는 지금 18%대. 그래서 지금 7명 정도가 지금 그만두거나 나머지 이제 무급휴가 갖고.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폐업하거나 휴업한 호텔이 15곳이나 됩니다. 코로나19는 관광업을 넘어 제주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부가가치는 1년 기준으로 최대 7%인 1조 2천억 원 줄고 고용도 8.5%인 2만 9천 명 감소할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부가가치 감소 규모는 세월호 사고 때의 10배, 사드 사태로 인한 한한령 때보다는 6배 가까이 컸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과 숙박업이 4,100억 원으로 감소액이 가장 많았고 예술과 여가 관련업 3,200억 원, 도소매업과 상품 중개업 2,700억 원 등입니다. 특히 제주는 관광산업 비중이 높아 코로나뿐만 아니라 한한령과 세월호 참사 등 외부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다른 지역보다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를 찾아주시는 관광객분들이 소비를 많이 해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19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업종별로 맞춤형 전략을 세우고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다며 행정기관과 관계기관의 협력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헝가리에서 입국한 뒤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A씨가 525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제 김포에서 제주에 온 B씨도 526번째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양성 판정을 받은 수도권 방문 이력의 524번째 확진자의 접촉자인 C씨도 527번째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제주 지역 산후조리원 종사자 119명에 대한 전수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중순 6만 명분의 화이자 백신을 들여와 고위험 의료진에게 먼저 접종할 계획인 가운데 권역별로 지정된 접종 수행 기관에 제주 의료진은 호남권인 조선대병원에서 접종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또 초저온 냉동고 구축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전국 필요분 250대 중 100대만 1차로 계약하면서 제주도는 제주시 한라체육관에 먼저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동안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놓고 요즘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자가 투자자 유치에 나섰는데 정작 마을 주민들은 전체적인 개발은 뒷전으로 하고 알짜배기인 골프장만 분리 매각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구좌읍 김영리 중산간에 있는 묘산봉 관광단지 420만 제곱미터 부지에 1조 원을 투자해 골프장과 호텔, 식물원, 공연장 등을 갖춘 복합 관광단지 개발이 계획됐습니다. 지난 2006년 개발 사업이 시작된 이후 세인트포 골프장은 운영되고 있지만 골프장 동쪽 60% 사업 부지는 그대로 남아 공정률은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한라그룹이 개발 사업을 인수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고 부진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올해 말까지 3년 기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라그룹은 최근 IT 기업 카카오를 투자 유치 파트너로 정하고 현지 실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골프장 분리매각 의혹이 나와 마을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걸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한라그룹이 투자 유치를 한다면서 알짜배기인 골프장만 팔아버리면 관광단지 개발은 또다시 방치될 거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것을 매각 지금대로 가버리면 나머지 유유부지에는 누가 와서 쉽게 아까 투자 유치해서 사업을 하겠냐가 마을의 입장에서 보면 우려스러운 거고. 한라그룹 측은 투자 유치 시작 단계이고 분리 매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순수하게 영업권만 넘기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위탁 운영하게끔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영업권까지 승계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회사의 지분을 공동 지분으로 이제 투자를 막을 수도 있고. 골프장 분리 매각 논란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상 승인된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완공 전까지는 쪼개기 매각은 물론 사업자 변경도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 분리매각 의혹이 제기되고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향후 개발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한라산 천백고지에 제주 남부 항공로 레이더 시설이 내년 말까지 들어섭니다. 국토교통부는 2009년부터 운영해온 동광 레이더 시설은 저지대에 있어 탐지 영역이 좁았지만 고지대에 최신 레이더 시설을 설치하면 제주도 남쪽을 다니는 항공기 안전에 도움이 되고 공군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군사재판 수용인을 일괄 재심하는 내용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됩니다. 개정안이 법안심사를 통과하면 행안위 전체 회의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여야는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하겠다고 밝혀왔지만 4월 재보선을 앞두고 북한 원전 의혹과 법관 탄핵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최근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제주에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손상된 7개월 영아의 학대 의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사건의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아이의 부상이 인위적인 외력에 의한 손상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병원에서 열린 아동학대위원회. 의료진과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아이의 부상을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아기는 입원 당시 간이 심각하게 손상돼 간 수치가 정상의 20배 수준이었던 상황. 진단 결과 신장이 괴사하고 췌장도 손상됐고 배에는 출혈로 물까지 찼는데 이 정도 부상은 인위적인 외력이 아니면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간 손상에 의해서는 간염이 당연히 오게 됩니다. 간이 다쳤기 때문에 그 간염의 원인을 밝히던 중에 이제 CT를 통해서 다발성 장기 손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7개월 된 남자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료진의 신고가 경찰에 처음 접수된 건 지난달 29일. 부모는 아이가 아기용 그네를 타다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신고 접수 전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주거지 근처 소아과 의원 2곳을 방문한 사실도 추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웃 주민들은 평소 아기 울음소리를 듣거나 큰 소란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전혀 우리는 잘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뭔가 신고가 들어오면은 아마 우리가 이제 가고 이제 그러긴 하겠죠. 근데 그런 것은 내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현재 종합병원 소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아기는 음식물을 섭취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한 상황. 경찰은 사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부모에 대한 입건 여부를 빠르면 내일 안에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오늘 15일부터 4월 동안 실시되는 제주 제2공항 찬반도민 여론조사와 관련해 긴급 확대 당직자 회의를 열어 찬성 입장을 도당 당론으로 의결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